네, 첫 번째 문제부터 순서대로 월, 화, 수, 목, 금을 한 번에 담는 거죠. 한 번에 담는 거니까 일단 담을 리스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 번에 담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리스트 객체 안에 요소가 들어있지만 이 객체를 조종할 수 있는 변수는 없죠. 그래서 변수에다가 해당 객체를 만들면 생기는 리모컨을 복사해서 넣어줘야 이 변수를 통해서 객체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다음 문제 하기 전에 일단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수랑 연결된 객체 전체 모습이 출력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뒤에다가 어떤 요소를 추가한다고 하면은 연산자를 이용해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를 출력할 때 결과를 보면은 뒤에 추가된 요소,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트 객체가 붙어서 새로운 리스트 객체가 돼서 또 정의되고 그거를 출력하고 있고요. 근데 보면은 얘는 A랑 연결되어 있는 리스트랑 똑같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문 처음에 들어갈 때 i는 i 플러스 1 이거 줄일 때 썼던 기호 있죠? 여기는 이제 i 대신에 a로 바뀌었으니까 플러스는 연산자 이용해서 똑같이 더할 수도 있고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뭐랑 같냐, 좀 순서를 보여드리자면 이래요. 이 순서대로 정리된 겁니다. 나는 뭐 이렇게 하기 싫다. 방법은 많아요. 어펜드 사용해도 됩니다. 대신에 어펜드를 사용할 때는 어펜드라는 게 리스트 객체 안에 리스트 객체의 메서드라는 점을 기억해야죠.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만 추가할 수 있다는 거. 잠깐, 근데 이러면 중간에 한 번 더 투기화를 해줘야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진짜로 다음 문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 자, 이렇게 한 번에 담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면 목이죠, 목. 근데 문제가 뭐 빠졌나?
처음 요소까지 했으니까 두 번째 요소 어떻게 할까요? 일단 리스트에는 인덱스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인덱스. 리스트 내부에 요소들이 들어있는 방이라고 보면 되고, 이 방은 번호로 시작하는데 시작하는 방 번호는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0번 방에는 월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고, 마지막 방인 4번 방에는 금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출력해 볼 때도 이런 식으로 리스트랑 연결된 변수 이름, 대괄호, 인덱스 번호를 써주면은 해당 인덱스에 접근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 문제 풀 때 제일 처음 요소는 0번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잠깐 가장 마지막 요소네. 문제를 잘못 봤군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풀어야겠는데 제일 마지막 요소 다시 한번 문제를 잘못 봤네. 일단 표면적으로 봤을 때 4번 인덱스니까 A의 4번이라고 하면 되죠. 근데 이게 과연 좋은 방법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덱스의 첫 번째 시작, 맨 첫 번째는 0번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요소야 뭐 0번 인덱스 써가지고 푸는 게 맞는데 리스트의 요소 개수 늘어날 거란 보장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쭉 늘어난다면 늘어났을 때도 이 4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가 맨 마지막일까요? 1까지 있으면은 얘가 제일 마지막 요소잖아요. 그리고 그때 인덱스 번호는 6번이니까 언제든 마지막 요소 인덱스 번호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A의 마이너스 1. 자, 인덱스 번호로 마이너스 1을 썼습니다. 이때도 마지막 요소에 접근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인덱스 번호를 마이너스 1로 썼는데 왜 제일 뒤에 있는 요소가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좀 간단하게 A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인덱스 번호는 이런 상태고 그러면 A의 4일 때는 여기에 접근하는 게 맞는데 마이너스 1이면은 수체계를 봤을 때 0의 왼쪽에 있는 게 마이너스 1이죠? 그런데 0에서 마이너스 1로 가면은 마이너스 1은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예요.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소로 가요. 그렇다는 거는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 번호를 이렇게 쓰기보다는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몇 개가 늘어나든 항상 마이너스 1은 제일 뒤에 있는 마지막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소가 2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A의 4번은 금을 가리키고 있죠. 마이너스 1은 1이라는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방법 1보다는 방법 2가 더 좋은 방법이죠. 데이터의 개수에 상관없이 항상 마지막 요소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방법, 리스트의 길이를 이용할 거예요. 자, 리스트의 길이를 구하는 함수가 있어요. length의 줄임말입니다. 길이죠. A는 리스트고 리스트 요소의 개수가 리스트의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렇다는 건 length A 값을 출력했을 때 요소의 개수가 5개니까 5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를 인덱스로 사용해가지고 A의 length A 인덱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5로 바뀌는 거니까 A의 5번 인덱스로 접근하겠죠? 근데 5번 인덱스는 없죠. 0부터 4까지만 있으니까 이 경우에는 문제 발생하죠. 리스트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나오죠. 레인지는 범위예요, 범위. 아웃 오브 레인지라는 건 범위를 벗어났다. 리스트 인덱스의 범위를 벗어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5번 인덱스는 없으니까 범위를 벗어난 거죠. 범위는 여기서 0에서 4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요소에 접근하려면 1을 빼줘야 되죠. 길이에서 마이너스 1을 빼줘야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다. 그러면 마지막 요소 접근 문제없이 잘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뭐 더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좋은 거는 마이너스 1만 써주면 되는 거. 그 다음으로는 길이를 이용하는 거. 웬만하면 안 써야 하는 거는 인덱스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는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을 이용한 거고, 제일 안 좋은 방법은 3번이라고 쓰는 거. 그러면 길이를 이용한 거는 마이너스 1을 쓸 때 제일 뒤에 있는 요소였으니까 여기서 한 칸만 더 앞으로 오면은 되는 거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요소인 목을 3가지 방법으로 출력하죠.
이렇게 풀 수 있고요. 다음 문제. while문을 이용해서 요소를 전부 출력하는 겁니다. while문 기억하시죠? while문의 기본꼴을 먼저 써보자면 자, 이 반복문의 재료로 i를 사용했는데 이 i는 뭘까요? 자, 이 i가 0부터 1씩 증가하면서 4까지 A랑 연결된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랑 똑같죠? 그러면 i가 인덱스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사용한다면 모든 요소에 접근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이거 4라고 쓰면 안 되죠. 뭐 안 된다기보다는 좋을 건 없죠. 왜냐면 나중에 뒤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됐을 때 얘네들은 못 뽑잖아요. 실제로도 추가를 해서 보자면 월화수목 금까지만 나오죠. 1까지 나오려면은 마지막 인덱스 번호를 써야 하는데 뒤에 또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된다면 얘네들은 안 나오니까 내가 손 댈 필요가 없이 랭스를 이용해가지고 쓸 건데 될까요 이거? A의 길이 7이죠? 그러면 i는 0부터 7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인덱스로 작용하게 되는데 7번 인덱스가 없죠? A의 길이는 7이지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마지막은 6번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을 빼주거나 포함관계를 지우거나 둘 중 한 가지 해주면 돼요. 포함관계를 빼는 게 가독성에 좋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지금 이게 반복문 while이 나왔다 보니까 포문에 대해서는 아직 안 배웠죠. 나중에 할 건데 이거 포문으로 쓰면은 같은 결과를 보여주는 반복문이라 하더라도 더 간결하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역순으로 출력하는 거죠. 역순으로 출력하는 거면은 금부터 월, 금, 토, 이 순서대로 나와야 돼요, 결과에. 그러면 금은 4번 인덱스, 3번 인덱스, 2번 인덱스, 1번 인덱스, 0.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거니까 처음에 인덱스 값은 초기값 4가 되어야 하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종류는 0이겠죠? 이 상태로 실행하면 될까요? 이거는 문제 발생합니다. 왜 그런지 천천히 보세요.
일단 오류 종류는 인덱스 에러고 범위를 벗어났다고 나옵니다. 자, 초기 사고 조건식 참이에요. A의 4번 인덱스 있으니까 접근 문제없이 하죠. I 값이 1 증가했으니까 4에서 5가 되고 다시 올라가고 조건식 참이죠. 그래서 A의 5번 인덱스 값을 출력하려고 하는데 5번 인덱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아웃 오브 레인지가 발생한 겁니다. 애초에 그리고 역순으로 해야 되니까 인덱스가 감소해야 돼요. 그래서 감소하는 스텝을 밟아줘야 하는 거고, 또 여기서 부족한 점을 채우자면 역순 출력인데 이 뒤에 또 데이터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 출력해야 되니까 이때도 A의 길이 -1 하면 항상 요소의 개수가 몇 개가 됐든 마지막 요소의 인덱스 번호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해보면 알 수 있죠. 초부터 잘 나오는 거 확인했고, 이번에는 이거를 정수 5로 바꾸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바꿔야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인덱스는 2번 인덱스죠. 그리고 자, 리스트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인덱스에 들어있는 요소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쓴 다음에 대입연산자를 쓰고 바꾸고 싶은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변제값 재정의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해준다면 A의 2번 인덱스를 출력했을 때는 정수 5로 바뀐 상태로 나오죠.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기반으로 바꾸고 있죠. 직접적으로.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게 해당 인덱스에 없다면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바뀌는 경우는 내가 바꾸고자 하는 데이터에 앞에 인덱스에서 요소가 추가된다면 뒤로 밀리니까 이렇게 하나 데이터 써주면은 여기서 2번 인덱스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3번 인덱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의 인덱스 번호랑 상관없이 얘가 항상 있다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런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서드가 있어요. 뭐냐면 인덱스라는 메서드입니다. 인덱스라는 메서드. 그 인덱스라는 메서드의 인자로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 얘를 넣어준다면 이걸 출력했을 때 3번 인덱스에 있다고 나오죠. 그러면 이제 바꿀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인덱스인 거 알았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A의 3을 5라고 직접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인덱스 자리에다가 인덱스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구해온 메서드, 아니 다시 인덱스 값을 써주는 거, 간접적으로 써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인덱스의 한계도 있습니다. 자, 코드가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죠? 위에서 아래로 진행되는데 A의 3이 5라고 되어 있으면은 3번 인덱스에 들어있던 이 5를 문자 5를 정수 5로 뒤집어 쓰는 과정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A라는 리스트 모습을 보면은 5라는 데이터가 없어요. 문자 5가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얘를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밸류 에러 발생하죠.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스 메서드를 통해서 이걸 찾으려고 하는데 얘가 리스트 안에 없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인덱스라는 메서드는 밸류가 리스트에 존재할 때만 사용 가능.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정일 때 사용 가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없으면 못 찾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2081 567 이때는 리스트 내에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는데 이 리스트를 5를 하나 추가하고 이 문자 5를 정수 5로 바꾼다면 숫자 5가 겹치죠 이번에는. 그러면 여기서 새로 정의한 인덱스에서 얘네 둘의 인덱스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 자리에는 몇 번 인덱스가 남을까요? 1번 인덱스 나왔죠? 두 번째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겁니다. 자, 값이 겹칠 때는 먼저 나온 값이 이 자리에 남게 된다 라는 거. 선착순이라고 외우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값이 겹칠 때는 마음대로 쓸 수가 없겠죠? 나는 이 값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앞에 있는 값의 인덱스 번호를 줄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인덱스의 한계, 겹칠 때는 정확하진 않다는 거.
이제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담아 놓고 여기서 오를 제거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가정하고 확실하게 있는데 위치는 몰라요. 그렇게 가정하고 찾을 때는 인덱스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통해서 나온 걸로 출력을 해보면 5가 나오죠? 이제 지우면 되니까 이게 2번 인덱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지울 때 쓰는 키워드 딜이라고 있습니다. 딜리트예요, 딜리트. 앞에 세 글자. 키보드에도 있죠? 첫 번째 방법입니다. 삭제하는데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삭제하고 났을 때 리스트를 출력해 보면은 요소가 4개밖에 없죠? 5는 사라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방식, 딜리트 키워드를 쓰되 더 발전한 방식은 인덱스를 사용하는 거. 그러면 얘도 2니까 근데 이제 같은 이라고해서 얘를 2 여기다 써버리면은 얘 인덱스가 바뀌면 그때는 제대로 못 지우죠.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 하죠? 자, 2번 인덱스에 들어있는 거 문자 5예요. 지웠습니다. 없어지겠죠? 없는 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인덱스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때는 상관없고요. 세 번째 방법. 자, 세 번째 방법은 인덱스로 검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remove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인자는 remove 하려는 거 인자로 치면 됩니다. 그때도 문제없이 잘 지워지죠. 좀 비교하기 위해서 리스트를 만들고 난 뒤에 그리고 remove를 실행하고 난 뒤에 그러면 remove를 같은 거 2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번 remove 하면은 두 번째 remove 하려고 하면은 안 되죠. 없는 걸 지우려고 하고 있으니까 두 번째 remove에서 발생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value error라고 나와 있는데 list.remove라고 돼 있는 거 각각 A랑 O 이렇게 동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remove O를 하려고 하는데 O라는 게 해당 리스트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A 안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한번 삭제했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더 써주면은 이때는 잘 지우죠. 그리고 리무브가 마찬가지로 같은 거를 지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앞에서부터 지웁니다. 앞에 거 지웠을 때, 뒤에 거 지웠을 때.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더 쓰면은 같은 유형의 에러가 발생하겠죠? not in list라고 나오니까. 일단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문제에서 같이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리무브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뒷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스트에 한 번에 담아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 화라는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그 여부를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먼저 해보자면 while문을 이용해가지고 이 반복문 안에서 b라는 변수에다가 찾으려는 거, 들어있는지 확인하려는 데이터를 똑같은 거 넣고, 만약에 A의 i번째 인덱스가 B의 값이랑 같다면 그때는 있다. 그리고 이제 찾았으니까 브레이크하고, 그러면 화라는 데이터가 i 값이 1일 때 참이 되겠죠? 그럼 안쪽 실행되니까 브레이크 만나서 탈출할 거고, 그래서 5가 나오죠. 근데 리스트를 순회한 거죠. A 0번 인덱스부터 4번 인덱스까지 하는데 이제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1번 인덱스 만나자마자 끝난 거고, 굳이 이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while문 뭐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자, 새로운 거 하나 나왔죠? in이라는 키워드 나왔습니다. 이 한 줄을 뭐라고 읽으면 되냐면 A 안에 화가 있으면 이 안쪽에 있는 거 실행해라 라고 읽으면 됩니다. A라는 리스트에는 화가 있으니까 참이죠. 실행해서 yes 나오고, 뭐 else는 뭐 서로 베타적이니까 실행 안 되고. 그래서 뭐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는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뭐 while문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서 몇 번째인지 알려면 그거는 뭐 인덱스 쓰면 되죠. 그러면 이 자리에는 인덱스 메서드가 해당 데이터의 인덱스를 리턴해 줄 거니까 1이 남겠죠. 이렇게 남은 거를 변수 i에다가 저장하는 거고,
그러면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출력하기만 하면 1번 인덱스다라고 나오죠. 파의 위치가 바뀌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2번 인덱스로 바뀌었죠. 어차피 얘가 존재하기만 하면은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리턴해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잘 나와요. 문제는 이제 찾으려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죠. 없는 경우. 없는 경우에 실행하면은 밸류 에러 나오잖아요.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더 나은 방법으로 if문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해서 있다면 삭제하는 거. 체크하는 거는 여기에 있죠.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를 쓰기 전에 삭제하는 게 remove를 쓰겠습니다. 삭제하는 걸로. 자, 이렇게 쓰면은 삭제되죠? 실제로 존재하니까. 근데 여기다 한 번 더 쓰면은 안 되죠. 왜냐면 여기서 이미 지워진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하면 안 되는 경우에 적어도 얘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으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거 if 하 어쩌고 하는 거. 그러면 전과 어떤 양상을 띄는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에는 이런 if문 없이 할 때는 첫 번째는 있으니까 잘 삭제가 됐지만 두 번째에서는 안 됐죠. 에러 발생 안 하죠. 여기 첫 번째에서는 진짜로 있으니까 리무브 실행한 거고 여기서는 A 안에 더 이상 화가 없으니까 거짓이라서 실행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 한번 실행되고 요 조건식 참이니까 실행된 거죠. 거짓이니까 둘 다 실행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두면은 삭제하는 데 있어서 매끄럽게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삭제하고 없으면 삭제 안 하면 되니까. 없다고 굳이 뭐 태클 걸면 불편하잖아요. 자, 그러면 토가 리스트 안에 있는지 if문으로 체크하고 있다면 삭제하는 거는 간단하죠?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되죠.
문제. 금을 삭제하는 세 가지 방법. 그냥 삭제입니다. 이 다음 문제는 안전하게라고 나와 있죠. 그냥 삭제니까 여기서는 안전장치가 없어요. 첫 번째, 딜리트 키워드 쓰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아니다. 한번 첫 번째 방법 실행하고 나서 보면은 삭제되어 있죠. 두 번째 방법. 인덱스를 직접 쓰지 말고 인덱스를 사용해가지고 검색해 오는 방법. 세 번째는 리무브죠. 그냥 편한 거로 하면 됩니다. 방법은 항상 많고요. 편한 거 딜리트 키워드를 쓰든가 아니면 리무브를 쓰든가. 근데 지금 보면은 금이라는 게 이 리스트에서는 맨 마지막이죠? 그러면 인덱스를 사용한다면 마이너스 1 써도 되겠죠. 뭐 이거는 네 번째라고 보기보다는 1-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전하게 지우는 방법.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지우려고 시도했던 부분에다가 안전장치만 마련하면 돼요. 그러면 안전장치는 내가 지우려고 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 있으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무브랑 딜리트를 사용한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4라고 쓰기보다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이 4를 i라는 변수에다가 인덱스를 구해오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i에다가 안 써도 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그게 그거니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리무브 키워드 쓰면 되죠. 그냥 지울 때는 방법 여러 가지 쓸 때마다 그 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주석 처리해야 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새로운 방법 쓸 때마다 오류가 발생할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선 굳이 주석 처리를 안 해도 돼요. 있으면 지우고 없으면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마지막 리스트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1부터 10까지 리스트로 묶는 건데, 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세 가지 버전인데, 첫 번째 버전부터 보자면, 담는 거는 어차피 안 보일 거니까, 담는 거. 이거는 뭐, 늘 해왔던 것처럼 하면 됩니다. 리스트 하나 만들고 한 번에 넣고, 출력할 때는 프린트 함수 쓰면 되고요. 나오죠? 네, 근데 요소를 각각 하나씩 출력한다면 인덱스에 각각 접근해서 출력하면 되고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된 거고, 두 번째 담을 때는 몇 개만 일단 담아 놓고 어펜드를 써서 뒤에 순서대로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그리고 나서 출력할 때 여기서는 반복문을 써보겠습니다. 포함 관계는 뺐어요. 두 번째도 그러면 출력할 때 1부터 10까지 잘 나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비어있는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복문을 사용할 겁니다. 그러면 리스트에다가 1부터 10까지 넣을 거니까 append 1부터 append 10까지 해주면 되는 거죠. 10번 반복할 거니까 1부터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럼 i 값은 1부터 10까지 바뀔 거니까 1씩 증가하면서 그러면 비어있는 리스트에 1부터 10까지 들어가죠. 출력할 때는 그러면 리스트 L의 길이를 변수에다가 저장할 겁니다. 저장하고 이제 똑같이 인덱스를 이용해 가지고 위에서 만들어뒀던 리스트의 길이를 저장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종료 조건 정한 다음에 출력하는 거예요. 문제없이 나오죠. 지금까지 계속 반복문을 이용했는데 반복문을 안 쓴 거. 이번엔 포문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포문이니까 포라는 키워드 하나 쓰고 1부터 10까지 똑같이 나오죠. while문일 때랑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 L에 어펜드 함으로써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상태죠. 이 반복문을 돌면서 처음에 L에서 맨 첫 번째 요소를 밸류, 이거 그냥 변수입니다. 변수. 여기에다 저장하고 저장된 값 출력하고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들어있는 요소 2죠. 2를 밸류에다 넣고 출력하고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요소 밸류에다 넣고 출력하고 이 과정을 10까지 맨 마지막 요소 맨 뒤에 있는 요소까지 반복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알아서 순회하는 거죠. while문이랑 for문을 비교해보면 for문이 훨씬 간단하고 깔끔하죠.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할 거고 for문이 돌아가는 원리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변수라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value라고 한 거는 변수의 이름일 뿐이에요. 아무렇게나 써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트 문제 마지막까지 다 풀었습니다. 정답